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은 왜 그동안에, 그러니까 최근에 큰 조정을 한 번도 겪지 않았는가? 어제도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온 비트코인. 오늘 그것에 대한 이유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달러와 미국 증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는 상승하고 있고, 어제 전염병 백신 접종이 12월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 금만 얻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바라던 방향, 이 알트코인들의 펌핑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약간 하락하면서 횡보를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에게 달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막 40%, 30% 오르는 코인들이 허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트코인들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 시장. 오늘 나온 정보들 한 번씩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찰스 호스킨스는 2025년 칼다노의 목표는 바로 유저 10억 명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인구가 이제 7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2025년까지 전세계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한국만 해도 일단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최근에 하드포크가 진행됐었던 비트코인 캐시 A체인에서 최근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생성된 블록들은 모두 빈 블록이며 24만 건의 트랜잭션이 쌓였다,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이 과연 배치 오류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공격인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이 40만 이더리움을 돌파하면서 런칭 목표치의 76%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스테이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약 일주일 전만 해도 28%밖에 안 됐었는데 어느샌가 76%.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출시가 되기 며칠 전에 이런 목표치가 채워가지고 안정적으로 12월 1일 예정됐었던 대로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되어야만 하겠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이더리움은 최근에 $600도 뚫었습니다. 다 함께 이더리움 가자를 외치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되게 되면은 이더리움 2.0 기반의 프로젝트들, 특히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디크립토라는 미디어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 올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상승률이 360%, 이 대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더리움 2.0 낙관론에 힘입어가지고 유명 유튜버는 이더리움이 몇 주 내에 $10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튜버는 유명한 블록체인 교육자이자 유튜버인 아이바논 테크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말하기를 앞으로 몇 주 내에 이더리움이 $1000까지 오른 뒤 $5000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큰 폭의 조정을 받는다면은 방금 말한 목표치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더리움 한 개당 $5000. 야, 이거 참 어마어마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큰 폭의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는 최근 그리고 오늘 나온 정보들을 봤을 때 어쩌면 비트코인의 큰 폭 조정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달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추가적인 이더리움 분석이 한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뉴스비티씨의 에릭 총이라는 사람은 $700까지 저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격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600 선을 터치했었던 이더리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 같다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캐나다 쪽에 크립토 비자 카드 출시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한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과 테더 간의 마진 거래 베타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3배까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거래소를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즘에 알트코인 시장을 도와주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아주 기분 좋게 미끄럼틀을 타고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죠. 자, 물론 중간에 지지받을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여기까지 쭉 한 번에 밀려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도 많이 올라가겠죠. 알트코인들 중에 시총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더리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리꽂자.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저런 정보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레이스케일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올해 3분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10억 달러의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의 전무이사는 이는 4분기 예상 실적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투자자 선호 변화에 따라서 지금 자금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우리의 예측이 맞아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2020년은 그레이스케일에게 전례 없는 해로 기억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분기가 이 정도였는데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난했었던 페이팔의 CEO, 이제 그는 안면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호화폐 활용 사례가 향후에 더 많아질 것이다. 그 중에 비트코인은 더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안정적으로 활용되며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 지들이 매수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사기라고 까다가 이제 준비가 되니까 찬양을 하고 있죠. 능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트코인을 몽땅몽땅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판테라 캐피탈에서 전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페이팔이랑 스퀘어가 채굴되는 모든 비트코인 물량을 사들이고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판테라 캐피탈 측은 페이팔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 볼륨이 폭등하기 시작했으며, 페이팔은 이미 새롭게 채굴되는 전체 모든 비트코인의 70%를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채굴되는 양 30%, 거기다가 10%를 더 얹어가지고 그 물량들을 캐시앱, 스퀘어 같은 캐시앱들이 몽땅 사들이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10%인데요. 일단 채굴되는 거 전부 잡아먹고 10%를 추가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물량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3IQ 같은 코트를 더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물량은 급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암호화폐 시장 유입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으며, 바이낸스 US의 CEO 같은 경우는 2017년도와는 다르다. 기업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이 추가되면서 메이저 암호화폐에 대한 매크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채택률 혹은 보급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장 선도적인 암호화폐이자 거시적 경제 리스크에 대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자,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은 여러 회사들에서 비트코인을 서로 매집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공급량이 후달린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요. 마이크로스트래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 그는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지난 14일 동안에 6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약 3초에 한 번씩 매입 거래를 진행했으며 시장에서 매도되는 물량을 나 혼자 다 흡수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14일간 나 혼자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줄였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만약 당신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드디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발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들은 일부 초창기 거래소들이 시세 조작을 할 때와 같이 10만 달러 단위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는다. 기본이 억 달러야. 만약 나 같은 사람 100명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1억 명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억만장자 10명만 데려온다면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의 3배로 올려버릴 수가 있다. 비트코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첫 번째 사람이 지난 1000만 명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네트워크에 투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국의 유명 억만장자 스탠리 드라켄밀러가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로서 큰 매력을
지닌 자산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더 넘어서 가지고 금보다 베팅 효율이 더 좋다.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이 더 희소하고 유동성이 적으며 베타 개수도 높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유명인들 역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아들 레미, 션 레논이 최근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더할 나위 없는 권력을 줬다. 비트코인은 미래, 전 인류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는 긍정적인 힘이며 물질 세계를 넘어섰다. 능동적이고 완전한 특성을 갖췄다라고 하면서 거의 광신도 같은 비트코인에 대한 찬양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존 레논 같은 경우 당연히 돈이 많겠죠. 그리고 아들 레미도 돈이 꽤 많이 있을 것인데 억만장자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들 레미도 100만장자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비트코인을 사 제껴버리면은 마이클 셀러 혼자서도 시장에서 매도되는 물량을 모두 다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가지고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서민은 비트코인 매수할 때 10만원 단위로 매수할 때도 손이 벌벌벌 떨리는데, 기관들은 기본이 억 달러 단위라고 하죠. 그리고 연예인들은 비트코인 100만 달러 단위로 매수를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매수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억만장자들이 물량을 독차지해버리면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죠. 매수 찬스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자, 아무튼 좀 나름대로 푸념을 한번 늘어나 봤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매수자 외에도 이 포커 회사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포커 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원한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포커 사이트 중에 하나인 위닝 포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들의 현금 인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최근 몇 주 동안에 장외 거래를 통해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라고 하는데요. 회사의 CEO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수요가 워낙 높아가지고 브로커들이 최고 1.5%의 프리미엄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면서 집에다 강원랜드를 차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도 비트코인을 사더라 라고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분석은 어떻게 될까? 최근에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공유를 했었던 이 조정 분석 외에는 특별한 것이 나온 것이 없는데요. OKX의 분석가 네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일단 18,000달러 선을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벨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18,700달러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 상승 전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18,000달러가 깨지면은 17,73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18,000달러 깨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죠. 자, 물론 최근에는 더 높은 고점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여기 있는 정을 뚫고 더 높은 고점을 찍으러 올라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 이 패턴에서 깨지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것인가? 지금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야 내려와야 정상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나날이 시총을 더해가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라는 JP 모건의 시총보다 더 높게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금융 시스템 그리고 은행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게 된 비트코인이 나름의 승리를 거머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대차 대조표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미친듯이 찍어대고 있는 연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가격이 지속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금마저도 제껴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트위터상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그동안에 이제 사서 보관하고 있었던 금과 은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한다라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종종 목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먹개비처럼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며 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 어제 약간의 하락과 더불어 가지고 탐욕지수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아직도 극단적 탐욕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12월 말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비트코인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에서는 안 되겠네요, 아직.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거나 즐거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나 그렇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